자, 우리 이제 9월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이제 가형 해설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얘들아 전반적인 평을 조금 하자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어쨌거나 지금 이 시험이 어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6월, 9월 평가원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얘기들을 사실 되게 쉽게 해. 근데 얘들아 내가 지난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잖아, 그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는데 왠지 앞으로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는 했어, 그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너네가 이 정도 난이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잘 안 하지, 그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거다는 이런 게 자주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했지? 이런 게 나온다라는 이제 이런 예측은 잘 안 해, 그지? 왜 그러냐면은 예측에 다 틀릴까봐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가 받아들이는 이 방법이 항상 내가 이제 경험해보니까 그래. 얘들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저거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한 예측을 잘 안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21번, 30번은 여전히 어려웠어, 그지? 근데 29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수능 29번에 비해서는 쉬웠어. 알겠지? 그런데 이제 어떤 발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단 말이야. 알겠지? 처음 발상이 어려웠지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21번, 30번 딱 두 개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걸 하나 더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29번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20번 문제가 의외로 좀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면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그지? 뭐 그 정도로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네 문제니까 정상적으로 2등급 커트라인이 한 84.5점 정도 되는 게 이상하진 않은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점수가 좀 현저히 모자라다, 혹은 70점대 아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개념이 약하고 뭐가 문제일지를 정확히 생각을 좀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현재 본인 등급에 맞는 최고 난이도 문항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나는 2등급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기본 문제와 2등급 문제라고 하는 건 21, 30을 제외한 28문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래도 뭐 3등급 위쪽이나 아니면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요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21번, 30번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놔야 돼. 계속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가 수능을 점칠 수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최고 난이도 문항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8번 문제부터 보는데 이항 정리 내용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x 더하기 2에 자, 19제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x k승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어. x의 k승의 개수만 좀 갖다 쓸게. 그러면 얘를 k개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잠깐만 우리 그 내용을 갖다 확인해 보면은 혹시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 a 더하기 b의 n승에서의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ncr 곱하기 a의 r제곱 b의 n-r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갔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x k승의 개수 그러면 얘는 19c에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2에 뭐가 돼? 19-k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x에 k 더하기 1승의 개수였지, 그지? 자, 이 개수를 갖다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19c에 뭐가 되겠어? k 더하기 1이 될 거고 곱하기 2에 어떻게 돼? 18-k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울 수 있는 건 좀 지워버리자, 얘들아. 얘가 지금 얘보다 개수가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남겠어? 2가 남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그냥 써보면은, 자, 19 팩토리얼 나누기 어떻게 돼?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쪽에서는, 자, 19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에 k 더하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얘를 갖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갖다 곱했어.
얘를 갖다가 또 곱했으면은 k 팩토리얼 사라지면서 뭐가 남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2배의 여기는 k 더하기 1 이렇게 남을 거고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곱했으면 이게 1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곱하면 여기에 뭐가 남겠어? 그렇지. 이거 이제 갖다 풀어버리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식 만드는 과정이니까 요거 이제 기본 개념 가지고 딱 개수 만들어주고 없어질 거 빨리빨리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게 얘들아 내 생각에는 그래. 지금 이 문제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이걸 일일이 다 써가지고 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근데 얘들아 기본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복잡한 계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었을 때는 빨리빨리 풀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너네 어떻게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물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색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갑시다. 자 14번에 f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에 자 코사인 제곱에 x-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에 x-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보고 더하기 k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최대값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최소값을 갖다 결국에 구해라 이런 얘기지 그지?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라 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가 연습했던 뭐냐면은 삼각함수의 뭐가 되겠어? 최대 최소 문제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무언가를 치환하려고 그러는데 너네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야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거슬리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게 사실 그렇잖아. x가 임의의 실수면 x 빼기 4분의 파이도 뭐가 돼? 임의의 실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통째로 뭐라고 놓으면 돼? 세타라고 이렇게 놓으세요. 세타.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그럼 우함성질을 이용하면 이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봐도 상관이 없겠다 그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네. 괜찮습니까? 우함성질 이용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f의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제곱이지 그지?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빨리 바꾸자. 1 빼기 그치 코사인 제곱의 세타. 왜 바꾸는지 알지? 우리 1차식 모양으로 맞춰주는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구하면 돼.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리면은 자 얘는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ft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ft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k가 되겠다 이렇게. 어디로 볼록인 이차함수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꼭지점의 t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겠어? 그지? t가 1일 때 이렇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대충 이 범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f의 뭐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k값을 갖다 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 스몰 m은 f의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15번 자 15번 자 동전 A의 앞면과 뒷면에는 1과 2가 적혀 있고 동전 B의 앞면과 뒷면에는 3과 4가 적혀 있다. 자, 앞면에는 1이 있고 뒷면에는 2가 적혀 있고 자 B라는 동전의 앞면에는 3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4가 적혀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지? 자 이때 A를 갖다 3번 던지고 B를 갖다 4번 던져서 나온 7개 수의 합이 19 또는 20이 될 확률을 갖다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 얘들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 얘가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와? 얘 몇 번 던진대? A 3번 던질 거고 B는 4번 던진다고 했지 이렇게 그지? 맞나요? 그럼 동전이 한 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에 이제 7가지 경우 7번 시도를 하는 거지. 2의 7승이니까 128가지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A라는 동전이 앞면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A회라고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B라는 동전이 앞면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비회. 알겠지? 자,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온 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자, 7개 수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A, B로 표현을 좀 해봅시다. 자, A, B로 표현해보면은 어떻게 나와? A, B로 표현해보면 얘들아 앞면이 나오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먼저 A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2배 뭐가 되겠어? 3-A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 3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에 뭐가 되겠어요? 더하기 4에 뭐가 돼? 4-B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A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지. 그지? 저기도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그지? 상수 부분은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16이 되는 거니까 더하기 얼마? 2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19가 되거나 또는 20이 되겠다가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얘가 넘어가게 되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넘어오면 3이 될 거고. 그지? 자, 두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겠다? 얘 넘어와봐.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경우의 수만 세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돼? A, B가 0, 3이 나올 수 있지. 그지? 그 다음 또 얼마 가능해? 1, 2 가능하지. 그지? 2, 1 가능하고 또 얼마 가능하겠어? 3, 0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지? 자, 여기서는 또 어때? 0, 2가 가능하고 1, 1 가능하고 2, 0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것도 얘들아, 여기서 또 이제 7가지 그룹 끝내버리면 안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게 던지는 횟수잖아. 그지? 던지는 횟수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확률을 갖다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볼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겠다. 자, 이 경우에 확률 계산하겠다.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이거 어차피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확률을 세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3번 시행 중에서 한 번이 앞면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3시 1에 그 다음에 확률은 2분의 1에 3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 4시 2에 그렇지 2분의 1에 4승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3시 0, 얘는 4시 3, 얘는 3시 2, 4시 1, 3시 3, 4시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경우의 수를 센다 그러면 확률을 센다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곱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도 셀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그래도 우리 16번 문제를 16 에이, 말이 이렇게 꼬이냐. 얘들아, 16번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연습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그지? 다 맞춘 거지? 자, 어쨌든 봅시다. 왜 웃어? 이런 거기서 흥을 확 깨버리네. 자,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6,0과 8,6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6,0. 그다음 8,6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점 B가 8,6 이렇게 해서 이제 있대. 점 P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자, 그게 이제 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통 했었냐면은, 자, 선분 AB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 중점을 잡아봐. 자, 중점. 이걸 M점이라고 잡으면 얘는 7,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양변은 뭘로 나누자? 2로 이렇게 나누자. 자, 이렇게 나누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뭐야? 그래서 M에 대한 위치 벡터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PM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겠다? 2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그러면 M 값은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 P는 중심이 7,3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 되는 뭐가 된다? 그렇지.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 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거리 구해볼래? 이 거리가 루트 10이지. 이 거리가 루트 10이면은 딱 요 중점만큼 지나가고 여기도 중점만큼 지나가는 대략 그러면은 이런 형태 이렇게 원을 갖다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이 빨간색 원 위에 뭐가 있겠다? 점 P가 있겠다. 아이고, 좀 비대칭이네.
대충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이렇게 자꾸 찌그러지네.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 이 위에, 저 빨간색 원 위에 뭐가 있겠다? 전피가 놓여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B 벡터 내적의 OP 값이 최대가 되도록 밑줄 그으세요. 자,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OB 벡터 내적의, 자, OP 벡터가 뭐가 되겠다? 이게 이제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맞나? 그렇지? 자, 그래서 OB 벡터는 지금 어떻게 돼? 1.5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돼 있지, 그지? 그런데 OP 벡터는 P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OP 벡터는, 자, OM 벡터 더하기 어떻게 되겠다? MP 벡터.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중심에 대해서 원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봐봐. OB 벡터, OM 벡터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OB 벡터, MP 벡터는 서로 뭐 할 때? 그렇지. 평행하면서 이루는 각도가 0이 될 때가 되겠지, 그지? 같은 방향으로 할 때,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야. 자, OB라고 하는 선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평행하도록 하는 이 위치가 P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내적이 최대가 되겠다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러한 P점을 갖다 뭐라고 놓겠대, 지금? Q라고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뭘 구해라? OA와 MQ. OA와 MQ. 그러면은 얘들아, OA 벡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놓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기 MQ 벡터의 정사형을 갖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봐. 이렇게 그어봐.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도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M점의 X축1호의 정사형을 갖다가 우리가 뭐 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Q점의 정사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코사인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는 얼마가 나온다? 10분의 8이 되는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M-Q-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10이지, 그지?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여기다 5분의 4 갖다 곱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거, 자, OA 벡터 내적에 뭐라고 그랬지? MQ? 맞나?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OA 길이 얼마야? 6 곱하기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5분의 그렇지,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갖다 계산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도 이제 벡터 분해해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자. 얘들아, 우리 그 통계적 추정 너네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정리를 좀 해줬잖아, 그지? 이제는 우리가 좀 마칠 때가 된 것 같아, 그지? 자, 거기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값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야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표시를 좀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학생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자, 우리가 이제 N1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25로 이렇게 추출한, 표본 평균이 X1 바가 됐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 여기에서 자,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80-A보다 크거나 같고 80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얘들아, X반은 어떻게 구해? X1의 반은 어떻게 구해? X1의 반은 양 끝값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X1의 바가 되겠지. 얘들아, 신뢰 구간 갖다 보면은 보세요. 자, 자, 간단하게 내용을 갖다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얘들아, 요거는 간단하게 썼다 지울 테니까 너네 쓸 사람은 좀 빨리빨리 받아 적고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이 M이 되고, 자,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 자, 이때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가지고 뽑은 이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것의 분포는 M, 뭐가 되겠다.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Z의,
자,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알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신뢰도 알파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자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양 끝값을 더해보세요. 더하면 뭐가 되니? 그렇지. 2배의 X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로 나눠버리면은 표본 평균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X1 바가 80이 되고 이 값이고 뭐가 되겠다? 이 X바에 대한 평균이 바로 이제 M값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 빼면 이게 뭐라 그래서?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을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A 값은 뭐가 돼? A 값은 거기 나오는 A 값은 뭐가 되겠어? 그치? 95%면 1.96이지, 그지? 1.96 곱하기 얼마가 돼? 루트 25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 얼마? 5가 됐었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요 아래쪽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고등학생을 N명 추출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서 이런 얘기야. 자, 표본 평균이 X2의 바가 됐다. 자, 이때 표본 평균이 X2 바.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95% 신뢰관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들아, X2의 바는 지금 보면은 식에서 나온 걸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16분의 15의 X1의 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이 값이 80이래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75가 되면 알 수 있겠지, 그지? 80 갖다 집어넣으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7분의 5A라고 하는 게, 7분의 5A라고 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그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A 값에다가, 자, 이렇게 구해놓은 값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양변에 1.96 사라지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그지? 5 갖다 지워버리면 루트 N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끝났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그냥 개념적으로는 풀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20번 봅시다. 20번이 한다. 18번 봅시다. 근데 얘들아, 인간적으로 18번은 이거는 좀 쉽지 않았어? 자,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한 치역 A가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이런 얘기야, 그지? 자, 봅시다. 먼저 X라는 집합은 자, 5가 되고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데, 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을 갖다가 A라고 했을 때 이 A에 대해서 첫 번째 정보, A의 원소가 뭐가 된다?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두 원소는 같은 값에 대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먼저 머릿속에 좀 떠올라줘야 돼, 그지?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밑줄 그세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홀수.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홀수. 그렇지? 그럼 홀수가 몇 개? 홀수개, 그치? 자, 홀수인 함수값이 홀수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러면 4개 안에서의 홀수개니까 이거 몇 개가 되겠어? 1 또는 3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박스 안의 문제를 읽어보세요. 공역 X의 원소 중에서 짝수인 원소가 2개이므로 집합 A의 4원소 중 집합 A의 4원소 중에서 3원소는 홀수이고 한 원소는 짝수가 된다. 따라서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의 4원소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보세요. 정의역 X를 4개 부분 집합으로 분할할 때 4개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2, 1, 1, 1이 되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4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4개 자연수합으로 나타내는 자연수 분할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1, 1, 1 써주고 여기 2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끝난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분할하겠다는 얘기고, 따라서 집합 X를 4개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집합의 분할 이어가는 거지? 분할의 수. 원소의 개수 총 몇 개 있어? 5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될 거고, 곱하기 여기 어떻게 돼? 그치, 남은 3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남은 2개 중에 하나, 남은 1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111이 같으니까 얘네가 1열로 배열되는 경우 제거해 주는 거지. 곱하기 얼마가 돼?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게 이제 가번이지. 저기 5 아니면 응? 5를 낳는 거죠. 그치. 5를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번을 갖다 채우시면 돼. 그 다음에 1과 2의 각 경우에 대해서 집합 X를 분할한 4개 부분집합, 4개 부분집합을 A의 4원소에 하나씩 대응시키겠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각각 서로 다르잖아, 그지? 네. 서로 다른 원소를 갖다가 4개에다 대응시키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와? 그치, 4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이제 나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나온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 곱하는데 아까 처음에 가번이 아니라 첫 번째 2가지 나왔지, 그지? 2가지 곱하기 여기서 계산 나온 거 이거 얼마가 되니? 얘가 3팩토리얼이니까 5C 그럼 10개 나오겠다, 그지? 얘는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 답번을 갖다 채워주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딱히 뭐 설명이 길어져야 될 어려운 만한 요소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19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점이 중심이 되고 2의 n승, 0을 지나는 원 C가 있는데 자,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이때 OQ 곱하기 HP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갖다 계산해라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림을 좀 그려서 표시를 해봅시다. 자, 여기 5가 되는 거고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n승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요 점이 이제 P가 되겠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Q 자, Q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야, 그지? 그래서 호 PQ의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잡겠다. 이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잡겠대, 그지? 자, 이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잡는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Q를 잡겠다.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일단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럼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어떻게 나와? 그치? 2의 n승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세타는 2의 n승분의 파이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가 H라고 하자.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그랬니? OQ 곱하기 HP.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계산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그지? 맞습니까? 먼저 OQ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니까 이거 계산할 것도 없네, 그지? 뭐가 나와? 2의 n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H부터 P까지 길이는 자, 2의 n승에서 뭘 빼달라는 얘기야? OH 이걸 갖다 빼달라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OH라고 하는 이 길이는 계산할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 돼? 그치? 2의 n승 반지름 길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HP라고 하는 것은 2의 n승으로 묶으면은 1 빼기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느낌이 오지? 뭐야 이거? 응? 사인 그렇지. 1 더하기 코사인 곱해가지고 사인 제곱으로 만드는 형태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네도 곱해버리면 4의 n승이지, 그지? 4의 n승에 이거 빨리 그냥 바꿔볼게, 이렇게. 자, 4의 n승 곱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 나누기 뭐가 되면 돼? 자, 1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돼? 2의 n승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2의 n승분의 파이. 그래서 변형을 좀 합니다.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곱하기 자, 사인 n제곱에 사인 n제곱에 그치. 사인 제곱에 자, 뭐가 되는 거야? 2의 n승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나누기 여기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1 더하기 코사인은 이제 따로 빼내고 이렇게 따로 빼낸다고 생각하고 얘를 2의 n승분의 파이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요렇게 이제 나눠주면 될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있는 4의 n승은 원래 여기 있는 값으로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파이만 이렇게 갖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파이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1 더하기 뭐가 나오겠어?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의 극한값 얼마야?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세타는 0으로 가지. 이걸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둬도 돼, 그지?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어? 그치? 2, 그래서 2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겠다, 그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안 바꿔도 되는 거는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 자, 이 fx가 코사인 x 더하기 2x의 사인 x.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때 x 이퀄 알파와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럼 얘들아, 이거 쳐다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자,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식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되겠지, 그지? 맞니?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내가 식으로 풀어야 될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20번 정도 왔으면 그 둘이 동시에 쓸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 풀다 보니까 안 써도 되더라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지, 그지? 그러면은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써줄 수 있어? F'의 알파는, 자, F'의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점에서는 미분계수 0이 된다. 맞습니까? 자, 이런 조건을 빨리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물음부터 좀 여기 써놓고 이렇게 기억번에 탄젠트, 자,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파이. 자, 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지를 묻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gx를 갖다가, 자, 탄젠트 x라고 이렇게 봤을 때 g'의 알파 더하기 파이하고, 그 다음에 g' 베타하고 비교하면, 자,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지, 그지? 자, 세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은 알파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그 다음에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시컨트 제곱의 알파보다 작다. 지금 이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확인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물음을 보고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서도 탄젠트에 대한 함수값을 묻는 걸 보면은 코사인, 사인이 다 나왔잖아, 그지? 코사인과 사인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탄젠트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야 되지,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그런데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 니은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 미분을 좀 해봐야 될 테니까 미분을 좀 합시다. 자, F'의 X는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사인 X에 더하기 2에 사인 X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 자, 2X에 코사인의 X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식을 갖다 정리해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 X 더하기 2X에, 자,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 그 값을 갖는다는 조건으로부터 F'의 알파 이렇게 대입을 합시다. 자, F'의 알파는 사인 알파에다가 더하기 2알파의 코사인의 알파.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코사인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탄젠트의 알파 이렇게 나오지, 그지?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된다. 참이 되겠네, 그지? 기억번은 맞구나. 뭐 요 정도는 이제 대부분 다 확인했을 것 같아, 그지? 맞습니까? 자, 요 왼쪽을 좀 지울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탄젠트 x라는 함수를 갖다 굳이 이용을 했잖아, 그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코사인 x로 우리가 이제 묶어냈을 때 코사인 x로 이렇게 묶어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탄젠트 x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2x. 근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은 사실 그러잖아. 더한 함수보다는 뺀 함수가 조금 익숙하지, 그지? 어디에서 무엇을 빼겠다 그러면 두 그래프 그려놓고 대조 비교하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탄젠트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 f 프라임 x.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중요한 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f 프라임이 0 되는 점 기준으로 찾는 거잖아. 우리가 포커스가 지금 뭐냐면은 극값이잖아, 그지? 이 극값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묻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에는 f 프라임이 0 되는 점, f 프라임이 0 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들아, f 프라임이 0 되는데 코사인이 0이 된다고 생각해봐. 코사인이 0이 되면 사인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사인이 1이 될 때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얘들아, 얘가 이제 0 된다, 그럼 얘는 1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f 프라임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다시 말하면은 f 프라임을 0으로 만족할 때는 코사인 x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에 f 프라임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겠다? 자,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0 되는 점을 찾아갈 수 있겠다로 볼 수 있겠지, 그지? f 프라임이 0 되는 점은 자, 얘가 내가 박스 쳐놓은 얘가 이제 0 되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탄젠트랑 마이너스 2x라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건 이제 우리한테 크게 어렵진 않은 일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해됩니까? 그러고서 니은번호 봐봐, 얘들아. 굳이 탄젠트를 준 이유가 뭐겠어? 지금 이런 모양으로 풀어가자는 얘기야. 어차피 얘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f'이 0 되는 점은 탄젠트 x와 마이너스 2x가 만나는 점이다. 알겠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자,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우리 어차피 마이너스 2x 그리면 원점 지나가지고 x축 아래쪽에 그리니까 이렇게 좀 x축 y축을 좀 갖다 놓을게. 괜찮지, 그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좀 더 크게 그릴까? 자, 여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이쯤에 여기 2파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좀 삐뚤빼뚤하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이렇게. 이 하얀색으로 그린 게 이제 y는 탄젠트 x, 다시 말하면 gx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가 플러스 2x로 생각해가지고 더해서 0 된다를 생각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겠다. 마이너스 2x로 보는 게 조금은 그래도 쉽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보통은 뭘 이용할 거냐면 대칭과 주기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그지? 대칭과 주기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만난 점이 뭐냐면 이 점이 되는 거지, 그지? 이 점의 x값이 뭐가 되겠니?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점의 x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점의 x값 얘가 뭐가 되겠어?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점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와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지?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와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이게 뭐가 될까? 얘가 그렇지,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여기가 파이 더하기 알파야. 그럼 얘들아, 여기 y좌표 좀 구해줄래? 안 보여?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치, 마이너스 2알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물음은 뭐냐면은, G'의 알파 더하기 파이는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G' 베타는 뭐냐면, 베타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누가 더 커? 베타에서 크겠다라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럼 니은은 마저 틀려. 그치, 맞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또 봐봐. 얘들아, 시컨트 제곱은 뭘 미분해서 나와? 그럼 얘는 탄젠트 x를 갖다 미분해가지고 알파를 집어넣었으니까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것을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G 프라임의 알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G 프라임의 알파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를 생각하는데, 얘들아 어떤 분수식을 주고 여기다가 미분계수 줬지.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아?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지, 그치? 여기 보세요. 얘들아, 알파 더하기 파이 보여? 알파 더하기 파이 이거 뭐가 돼? 저기 점 찍혔지, 그치? 빼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이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의 함수값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알파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알파 전개시키면은 이쪽에다 좀 따로 쓸게. 자, 알파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분의 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베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그 다음 뭐가 될 거냐면 G에 알파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G의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 더하기 파이와 베타 요소의 뭐가 되겠다?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면은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때?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지? 지금 얘랑 묶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 점과 어딨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자,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아유, 삐뚤어졌냐. 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지? 얘가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베타. 얘는 파이 더하기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크겠어? 평균 변화. 그치, 평균 변화율이 더 크겠지, 그지? 그럼 부동호방이 어떻게 돼? 그치, 바뀌었네, 그지? 틀렸지? 알겠습니까?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들아, 자, 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런 직사각형을 갖다가 그려놨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고 이 높이가 마이너스 2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면은 자, 접선의 기울기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자,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누가 크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렇지, 얘가 더 크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 29, 30은 우리가 몰아서 할 거니까 우리 단답형으로 좀 잠깐 넘어갑시다. 자, 4점짜리가 26번이 있는데, 26번은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지? 26번은 좀 넘어갑시다. 자, 27번은 27번 같은 경우도 잠깐 좀 보면은 지워도 되니? 네. 무슨 사람 있어 혹시? 없어? 자, 보자. 조금 못 그려도 좀 이해 좀 해줘. 이해 못하겠어? 뭐 대충 이렇게 봅시다. 괜찮지, 그지? 자, 여기 F가 되고 여기 F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PF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A라는 점을 갖다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똑같다. 지금 이런 점을 준 거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A가 0,3이네. 그리고 B는 0,-3. 그럼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B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도 좀 구해줄래? 자, 여기가 3,0이지, 그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3,0이 되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A, P를 연결하고, 요즘 참 P를 표시를 안 했구나.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어? A, F 프라임, B, F. A, 자, F 프라임에 B, F.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갖다 좀 구해줘.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이 사각형의 이제 둘레 길이를 갖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지, 그지? 이 길이 얼마야? 3루트 2가 될 거고, 얘도 3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뭐가 될 거냐면은 AF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하려고 하는 게 저기 아닌데. P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A, F 프라임, B, P. B, P. 그렇구나. A, F 프라임, B에 얘 지우고 P.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둘레 길이 갖다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 고마워. 뒤로 가서 얘기 안 해줘서.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얘네 둘은 길이를 알아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가 될 거냐면 AP 더하기 AF가 아니라, 자, AP 더하기 PB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걸 구해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딱 보면 AP라고 하는 건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 PF하고 이렇게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PF 프라임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뭐가 돼? 장축의 길이잖아, 그지? 그런데 장축의 길이는 보니까 8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 드니?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다라고 줬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3이지? 여기도 3이지?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점 P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 대칭이겠어? 그렇지, Ynext 대칭이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봤을 때 여기가 -3이잖아, 그지? P에서부터 -3까지 연결했고, 그럼 P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는 어차피 수직이잖아, 이렇게, 그지? 왜냐면 얘 기울기가 -1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똑같아지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져가지고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 구했죠. 6루트 2 더하기 8.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28번까지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세 문제 풀도록 합시다. 알겠지?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를 만족한다. 자,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그럼 뭔가 느낌이 일단은 중복조합,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나오겠어? 3H에 9. 자, 그러면은 11C에 2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 55가 나오겠다. 이렇게, 그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A가 2보다 작거나, 자, 또는 B가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이걸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지, 그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 1학년 때 수학 2에서 이제 배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는이라고 하는 명제는 어떻게 구하기가 힘들어, 그지? A가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B는 A가 2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보다 작을 수 있고, 둘 다 2보다 작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사건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지, 그지? 다 더해서 빼줘도 되는데, 얘가 2보다 작은 사건, 얘가 2보다 작은 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을 갖다 구해가지고 빼줘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우리 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nd 이렇게 나오지, 그지? B도 어떻게 되겠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갖다 찾아내자. 자, 이걸 갖다가 찾아내게 되면은,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A는 A 다시 더하기 2라고 해주고 B는 B 다시 더하기 2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얘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그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환할 시간이 우리가 수능 보면서는 없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머니가 이렇게 3개가 있어. 똑같은 주머니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A개, 여기 B개, 여기 C개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런데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2개 채워놨고 여기 2개 채워놨지. 그럼 9개 중에서 4개 빼냈잖아, 그지? 남은 거 몇 개가 돼? 5개. 그러니까 3H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 좀 해줄래? 72가 되는 거니까 21 나오겠지, 그지? 자, 따라서 원하는 확률은 1-55분의 뭐가 된다? 21. 이렇게 보시면 좀 빨리 나오겠지, 그지? 아시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또는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 편할 수 있겠다. 근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 경우에도 세봤더니 얘보다 훨씬 많아, 복잡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복조합 문제도 다시 얘기를 하지만 얘들아, 이게 우리가 왜 자연수의 분할 같은 걸 한다든지 이제 이 그 중복조합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빈 바구니에다가 구수를 채워나가는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경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 그지?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좀 이렇게 채워놓고선 보는 게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합시다.